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 현대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재 권력 3대 세습을 이룬 곳, 한반도의 55%를 차지하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의뢰 북한의 붕괴는 내부 쿠데타로 시작될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가능할까요?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5년 함경북도 지역을 방어하는 보병 3개 사단, 포병 1개 사단, 방사포 4개 여단으로 구성된 향토 군단이 쿠데타를 모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발각되면서 이는 무산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1992년 프렌제 군사대학 출신 유학생들이 북한의 왜곡된 사회주의 노선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의 KGB의 고발로 일거에 소탕되면서 쿠데타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쿠데타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평시에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감시체제를 이유로 꼽습니다. 모든 군 지휘권을 가진 북한 장성은 2중 3중으로 도청과 감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감시와 도청을 피해도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구성된 정치장교가 군 내부를 감시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장교를 포섭하면 그 다음으로 보위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기관의 요원들로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위부의 임무는 군 부대의 감시입니다. 이런 감시자들로 이루어진 산을 넘었다면 그때서야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군대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군 첩보기관인 보위국이 모든 군부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보위국의 눈을 속였다면 군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사회 안정성, 한국의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을 포섭하거나 속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5겹의 감시를 모두 벗어났을 때 드디어 군을 평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발견 즉시 중앙으로부터 모든 보급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공군과 전차의 대부분은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루한 대공포 한 줌으로 적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수작전국 소속 특수부대 역시 평양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격파하고 최악의 도로 상태를 걸어서 평양에 도착하면 북한 최정예로 알려진 호위총국과 지루한 시가전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은 실제로 북한군이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독특하게도 정치위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소련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군대는 본질적으로 당의 군대이며 당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차단장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위원회 당적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군사작전 명령서에 지휘관과 정치장교의 공동서명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쟁에서 2명의 지휘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군대에게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쿠데타를 막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위부 소속 인물이 각 부대에 은밀히 잔입해 부대의 모든 움직임을 자신들의 상부에 보고를 하니 기밀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군의 상당수가 평양을 지키는 데 배치된 것도 쿠데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양 외곽을 지키는 평양방어사령부와 평양고사포병사령부는 북한의 4-5개의 군단의 화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 내부에 위치한 호위국과 친위대 역시 북한의 군단급 전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 내부 핵심 권력자들이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지만 김부자들도 그걸 알았기에 과거 북한의 숙청의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90년대 북한 전승절 퍼레이드에 김일성을 상대로 실탄을 쏘려는 계획이 막판에 발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모조리 숙청당하면서 당시 북한 권력층의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물갈이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쿠데타 시나리오에 대한 뉴스였습니다.